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노후 통장은 텅 비어 있을까? 노년이 되면 월급은 끊기고 써야 할 돈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마치 마라톤의 마지막 코스 같아요. 힘이 빠질 때쯤 숨막히는 오르막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주변을 보세요. 똑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여유롭게 웃고 누구는 한숨 쉬며 삽니다. 이 차이는 단 하나의 공통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노후의 행복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독이 든 습관 때문인데요. 오늘은 내 지갑뿐 아니라 내 인생까지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 4가지를 따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첫째, 남의 시선이라는 덫에 걸려 지갑을 바치는 습관.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의 땀과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채워왔죠. 하지만 문득 노년이라는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텅 비어버린 지갑을 마주하게 되면 깊은 회한에 잠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돈을 전혀 안 쓴 것도 아닌데 열심히 벌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종종 우리가 돈을 쓰는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출을 조종한 것은 바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거대한 괴물 체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제 소득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무리합니다. 내 통장 잔고는 준중형차 수준인데 친구들 모임에 나가려면 왠지 고급 외제차를 몰고 가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남들에게 초라해 보이면 안 되라는 속삭임이 우리의 소비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 놓죠. 돈이 없어도 억지로 큰 집에서 살고 카드가 긁히는 소리에 불안해하면서도 비싼 선물을 사드립니다. 이 모든 지출의 기준이 나의 행복이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로지 타인과의 비교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마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무대와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멋진 의상을 입고 웃지만 무대 뒤로 돌아오면 초라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이 중요해질수록 정작 나의 삶은 쪼그라들고 빈곤해집니다. 우리가 체면을 위해 지출한 돈은 어떤 보상으로 돌아올까요? 안타깝게도 체면에 들인 돈은 투자와 달리 이자나 수익을 붙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만족감, 잠시 높아진 어깨, 남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순간의 얄팍한 만족을 위해 우리는 미래의 나에게 빌려 쓰는 셈입니다. 노년이 되면 수입은 끊기고 건강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늘어납니다. 바로 그때 젊은 날 체면에 썼던 돈의 무게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가서야 후회하죠. 그때 명품 가방 하나 대신 노후 연금에 한 번 더 부을 걸, 무리해서 갔던 해외여행 대신 노후 의료비 보험을 들어놓을 걸. 체면은 노년의 삶을 지탱해줄 벽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벽돌을 빼내 무너뜨리는 모래와 같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 독립은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독립에서 시작됩니다. 내 돈을 남의 눈치 보는 데 쓰지 마십시오. 비록 조금 불편하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내가 가진 소득 안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아 소비할 때 비로소 돈은 자기 역할을 다합니다. 남들이 벤츠를 타든 명품을 걸치든 상관하지 마세요. 나의 만족과 나의 노후 안정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삶을 위해 돈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풍요로운 노후를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늦기 전에 내 지갑의 주도권을 체면이라는 괴물에게서 되찾아 오시길 바랍니다.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은 바로 나만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맞지 않는 체면치레성 지출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체면 소비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나만의 소비 기준을 세우는 노하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둘째, 자녀에게 통장 전체를 올인하는 습관. 방금 우리는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이 어떻게 우리의 노후 지갑을 텅 비게 만드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더 복잡한 감정의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사랑, 즉,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입니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다 해줘야지라는 아름다운 착각.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만큼은 자신이 겪었던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교육비, 결혼자금, 심지어 주택 마련 자금까지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내가 조금 덜 쓰고 희생하면 우리 아이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말이죠. 이것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자기 파괴적인 헌신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름다운 꽃밭에는 쓰디쓴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통장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무한 ATM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자녀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심지어 요구가 없어도 부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쪼개고 연금을 깨고 마지막 남은 여윳돈까지 기꺼이 내어줍니다. 노후 준비를 미룬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짐이 될 때,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준 후,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조차 만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가슴 아픈 역설입니다. 젊은 날의 헌신적인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노년이 되어서 돈이 없는 부모는 결국 다시 자녀의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너희들 잘 되라고 평생을 바쳤는데 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더라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부모는 결국 성장한 자녀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자녀는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부모의 생활비, 의료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경제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죠. 결국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려 했던 부모의 사랑이 도리어 자녀의 어깨에 감당하기 힘든 짐을 올려놓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건강한 균형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헌신을 넘어 균형에서 완성됩니다. 자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노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실질적인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튼튼하게 준비해 놓으면 자녀는 부모 걱정 없이 오롯이 자신의 삶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안정적인 토대이자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자녀 사랑이 노후의 불안을 부르지 않도록 지금 당장 나의 노후 안전벨트부터 확실하게 매셔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자녀는 사랑하되 나의 노후 통장 잔고는 냉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유로운 부모야말로 자녀에게 진정한 심리적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한 첫걸음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 은퇴 자금 중 절대 건드리지 않아야 할 마지막 보루를 정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자녀 지원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혹시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셋째, 돈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져가는 비밀처럼 여기는 습관. 우리는 앞서 체면이라는 허울과 과도한 자녀 사랑이 어떻게 노후의 지갑을 위협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돈을 잘못 쓰는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야기할 세 번째 습관은 돈에 대한 태도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침묵의 습관입니다. 돈에 대한 대화, 왜 불편한가요? 우리 사회에서 돈 이야기는 여전히 불편한 손님 취급을 받곤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 자녀 교육, 취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 연금, 배우자의 은퇴 자금 상속 문제 혹은 구체적인 재테크 계획 같은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돈 밝히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괜히 어려운 문제만 더 만들까봐 우리는 깊은 이야기를 피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버는 돈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노후 준비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서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침묵은 일견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피하는 돈 이야기 속에는 노후의 행복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노후 준비, 은퇴 자금, 연금, 복지 혜택. 이 모든 것은 계획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배가 항해를 떠나기 전에 목적지를 정하고 연료를 채우고 항로를 점검해야 하듯 우리의 노년이라는 긴 항해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대화가 없으면 계획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간의 침묵은 함께 노년을 준비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서로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쓸지 모르니 두 사람의 합산된 미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녀와의 침묵은 미래의 돌봄 문제를 방치하게 합니다. 나중에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요양 문제는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자녀들은 당황하며 재정적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문제를 외면하는 침묵은 결국 문제를 직면할 기회까지 빼앗아갑니다. 젊은 날 잠시 불편했던 침묵의 대가는 노년의 막막함과 불안이라는 이름의 엄청난 빚으로 돌아옵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마치 캄캄한 방에서 출구를 찾으려는 것과 같이 괴롭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면해야 얻는 마음의 평화. 기억하세요. 돈은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돈에 대한 솔직한 대화는 문제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해주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게 돕습니다. 연금 부족액을 알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고 배우자의 지출 습관을 알면 함께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돈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지는 행위입니다. 그 솔직함과 대담함이 모여 단단한 노후 계획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돈을 터부시하는 오랜 습관을 버리십시오.
불편함을 잠시 감수하고 지갑 속에 숨겨놓았던 진실들을 꺼내어 배우자,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말이 통해야 우리의 노후 통장도 시원하게 뚫릴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은 재정 대화 정례화입니다. 매월 첫 주 주말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이라도 좋으니 지난달 지출과 다음 달 노후 자금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혹시 부부가 함께 노후 자금을 점검하는 실질적인 대화법이나 꼭 체크해야 할 항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넷째, 난 이미 늦었어. 라며 배움의 문을 닫는 습관. 우리는 노후를 가로막는 침묵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에 대한 대화를 피하면 결국 우리의 노후는 계획 없는 막막함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습관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태도, 바로 배우려 하지 않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나는 그냥 하던 대로 살래라며 새로운 배움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태도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평생 은행 예금과 적금만이 돈을 모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방식이 수십 년 동안 통했기에 다른 방식은 복잡하고 위험한 것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재테크?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복지 혜택? 나한테는 해당 안 돼. 금융 지식? 머리 아프게 공부할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은 우리를 익숙함이라는 편안한 감옥 안에 가둬버립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외면하고 내가 아는 좁은 범위 안에서만 돈을 굴리려 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매일같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방식만 고수할 때 우리는 가장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손해입니다. 과거에는 34%였던 은행 이자가 0%대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안전한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내 돈을 지켜주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뀐 금융 지식에 무지하면 낮은 금리 속에 내 자산은 조용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쏟아지는 복지 혜택 정보를 외면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나 연금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새로운 투자 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해 결국 돈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이 나온 시대에 여전히 낡은 삐삐를 고집하며 중요한 연락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디지털화되고 금융은 복잡해지는데 내가 과거의 방식만 고수하면 필연적으로 손해보는 구조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배움에는 절대 늦은 때가 없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라도 배우는 사람이 결국 끝에서 웃습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어도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은 노후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숨겨진 혜택을 찾아내며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배움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 생존 기술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주식 투자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노후 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험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한 모바일 뱅킹으로 이체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아주 사소한 변화에만 관심을 가져도 우리의 지갑은 훨씬 더 두툼해질 수 있습니다. 배움은 노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노년의 빈 지갑은 단순한 돈 부족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체면, 과도한 사랑, 침묵,
그리고 배움을 거부했던 습관의 결과입니다. 지금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은퇴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갑이 아니라 인생이 마르기 전에 습관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은 매주 10분, 노후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습관이 만듭니다. 여러분, 노년의 텅 빈 지갑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돈 부족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무심코 반복했던 습관들의 뼈아픈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은퇴 후의 인생 성적표를 결정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내일부터라도 이 4가지 독이 든 습관을 하나씩 걷어내세요. 지갑이 마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팍팍하게 마르기 전에 지금 당장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